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울다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띄어쓰기 세 번째 영상 공부를 해 볼 건데요. 제 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쓴다, 이 내용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이제 단위 명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국어사전에서 단위 명사를 찾아보면 수효나 분량 따위의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의 숫자가 얼마나 있는지를 나타내는 의존명사를 단위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예로 쌀 한 말, 쇠고기 한 근, 굴비 한 두름, 북어 한 쾌, 고무신 한 켤레, 광목 한 필에서 말, 근, 두름, 쾌, 켤레, 필 따위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는 사실 국어사전에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위성 의존명사를 쓴 것 같진 않은데, 일상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은 한 개, 한 마리, 한 명, 그리고 한 대, 한 송이, 한 그루, 이런 것들이 있겠죠. 어쨌든 어떤 것이 몇 개가 있는지 그것의 숫자를 셀 수 있는 단위를 의존명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어는 의존명사가 굉장히 발달한 언어예요. 그래서 어떤 것의 숫자를 셀 때는 반드시 그 뒤에 의존명사하고 같이 숫자를 셉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 그 위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단위 명사는 띄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단위 명사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의존명사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 단위명사는 의존명사도 있고 그냥 명사도 있습니다. 의존명사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개, 마리, 명, 이런 것들이 의존명사고, 단위성 명사는 학년, 그리고 층,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것의 숫자를 세는 것은 아니고 순서를 나타내주는 단위인데, 어쨌든 의존명사는 아니고 명사입니다.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시면 명사라고 나와 있어요. 국어사전에서는 단위명사를 의존명사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단위명사는 의존명사도 있고 그냥 명사도 있습니다. 어쨌든 단위 의존명사나 단위 명사나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다 띄었어야 합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원칙. 자, 그러면 이제 예문을 한번 볼까요? 모든 단위의 명사는 띄어쓴다. 이게 아까 원칙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먼저 한글과 단위 명사가 결합된 그런 그 예문을 보겠습니다. 친구 2명, 고양이 1마리, 연필 1자루, 컴퓨터 1대, 종이 10장, 꽃 1송이, 1학년, 3과, 7층, 만원, 10m. 기역부터 미음까지는 단위성 의존명사예요. 여기까지는 의존명사입니다. 그리고 시옷부터 키읔까지는 단위성 명사예요. 이거는 의존명사는 아니고 그냥 명사인데, 어쨌든 단위성 의존명사나 단위명사나 어떤 것의 단위를, 숫자를 세는 단위, 그리고 어떤 것의 순서를 나타내는 단위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다 띄어쓰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띄어쓰기가 다 되어 있죠. 이렇게 다 띄어쓰기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예문으로 숫자와 단위 명사를 한번 볼게요. 친구 2명, 고양이 1마리, 연필 1자루, 컴퓨터 1대, 종이 10장, 꽃 1송이, 1학년, 3과, 7층, 만원, 10m. 여기는 한글이 아니라 이렇게 숫자로 사용되었는데, 이렇게 숫자를 사용할 때도 단위 명사는 띄어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좀 두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죠. 예를 들어서 1학년,
분명히 내가 그 어디 신문이나 아니면 뉴스에서 볼 때 1학년을 쓸 때 이렇게 썼던 것 같은데 이거는 맞나 틀린가? 이제 이게 한 가지 의문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친구 한 명, 그리고 뭐 1학년, 분명히 내가 그 신문이나 아니면 책이나 이런 것에서 봤을 때는 이걸 띄어 쓰지 않고 붙여서 쓴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틀렸다는 말인가?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망을 보면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아까 제가 원칙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런데 그 밑에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원칙은 띄어 쓰는 것이 맞지만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해 준다 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특수한 상황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숫자를 나타내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숫자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 이게 이제 두 가지 예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허용이 되는 붙여서 쓰는 것이 허용되는 첫 번째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 이 내용을 먼저 볼게요. 자,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3과 7층 11월 6등 7차. 아까 제가 단위성 의존 명사와 그리고 단위성 명사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의존 명사는 한 명, 한 개, 한 마리, 어떤 것의 숫자를 세는 것, 이게 의존 명사예요. 그런데 그냥 단위 명사는 어떤 것의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고 학년이나 과, 층처럼 어떤 것의 순서를 나타내주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나타내주는 단위, 의존 명사가 아니라 그냥 명사일 때는 붙여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1학년 3과 7층 11월 6등 7차. 이거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제 붙여서 쓰는 것도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걸 쓰실 때는 띄어쓰기가 원칙인데 붙여 쓰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쓰면 될 것 같아요. 띄어 써도 괜찮고 붙여서 써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죠. 아까 제가 단위 명사, 이게 순서가 있는 단어는 단위 명사를 붙여 쓸 수 있다, 이 내용을 설명드렸죠. 그거는 이 단위 명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위 명사가 아니고 단위성 의존 명사일 때는 붙여서 쓸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한 명. 이제 이 한 명을 이렇게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은 이해했는데 한 명 이렇게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되는가, 허용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순서가 있는 단어는 단위명사를 붙여 쓸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한 명은 순서가 아니에요. 순서가 아니고 몇 개가 있는지, 몇 명이 있는지, 어떤 것의 숫자를 세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고 붙여서 쓰는 것은 허용될 수가 없어요. 좀 복잡한 것 같지만 그냥 약간 이런 느낌 있죠. 명, 마리, 개, 이런 느낌일 때는 띄어 쓸 수도 있고 붙여 쓸 수도 있는데, 이런 느낌이 아닐 때는 항상 띄어 써야 한다, 좀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있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이제 첫 번째 허용이고요. 두 번째 허용은 숫자와 어울려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문을 보면 전부 다 이렇게 숫자하고 같이 사용이 됐는데, 이런 경우에는 붙여서 쓰는 것이 허용됩니다.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붙여서 쓰는 것도 허용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학년, 과, 층, 월은 단위성 명사입니다. 의존 명사가 아니고 단위성 명사예요. 이제 순서를 나타내주는 단위죠.
그리고 미음부터 지읒까지는 단위성 의존 명사입니다. 어떤 것에 숫자, 수량을 세는 거죠. 그래서 숫자가 사용되었을 때는 이게 명사일 때도 단위성 의존 명사일 때도 다 붙여 쓸 수 있어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붙여서 쓰는 것이 허용이 됩니다. 사실 그 허용의 두 번째 경우에는 원칙을 사용하는 사람들보다 허용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학년 이게 원칙이고 1학년 이게 허용인데 이거 원칙 그리고 이거는 허용. 사실 원칙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매체나 아니면 뭐 책이나 이런 것들을 봐도 다 허용으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원칙이 조금 더 이상한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숫자하고 같이 사용할 때는 띄어 쓰는 것도 맞고 붙여 쓰는 것도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위명사를 띄어 쓰는 방법을 공부해 봤는데요. 한글과 단위명사가 있을 때 그리고 숫자와 단위명사가 있을 때 각각 띄어 쓰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 띄어 쓰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